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에 주식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히 2차전지 부분에서 그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당분간 2차전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 잠깐 또 약간 올라가듯이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받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식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식을 조금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도 또 상담할 때 많이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뭐 경험이 많고 금방금방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스킬도 좋고 또 순간적으로 경제 동향이라든지 정치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0대, 60대 분이 제일 많고요. 이제 40대도 있고 70대, 80대도 있지만 보통 5, 60대가 제일 많은데 사실 그렇게 대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그런지 당분간 그러면 언제까지 좀 쉬어갈 타이밍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3, 4년 전에 중국 뭐 붕괴될 것이다. 이제 뭐 물론 이때 제가 3년 안에 붕괴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고 구은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이 구은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뭐 숫자 3년이라는 것만 갖고 왜 3년이 지났는데 붕괴가 안 됐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예측한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중국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 정치적으로 또 제가 중국은 또 불로 망한다 이런 영상도 올렸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영상을 여러 번 올렸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보면 중국 붕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세상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뭐 도사라든지 점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의 중국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흐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뿐입니다. 예측.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 상황이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떤 분은 붕괴라는 게 갑자기 나라가 다 쪼각이 나갖고 완전히 그냥 각자 나라를 분리돼 갖고 폭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나가던 게 안 되는 것도 붕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때 폭삭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일부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발점이다. 결국 중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국은 뭐 망하면 중국 망하는 거야. 그 나라 사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중국이 망하고 붕괴하면 우리한테도 엄청난 데미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건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대처를 할 일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망하고 정부가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수출하고 이거는 각자 그들 몫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이게 타격을 줘서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또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사나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역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돼요? 중국이 과거에 세계 최고 1위의 무역 상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과거처럼 많이 못하고 지금은 중국한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실은 뭐 장사라든지 아니면 호텔, 뭐 숙박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뭐 팔아주고 숙박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도 리먼 브라더스 세계 4위의 대형 은행이 그때 완전히 부도나서 망가졌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찌됐건 어찌저찌 해서 그때 당시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16년이 지난 15,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불거지는데 이게 하필이면 구은시대라는 거죠. 풍수구은시대. 그래서 풍수구은시대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다른 나라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다. 그게 바로 부동산 주식시장인데 주식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될 게 왜냐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중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수입이 적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나빠지니까 그러면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 있는 사람들이 한국도 그럼 중국이 나빠지면 한국도 어떤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 주식이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제 2차 전지는 이제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재건주 이런 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이상은 들고 가야 돼요. 이 정도 내가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사도 돼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언제? 지금 중국이 왜 위태위태한지 중국을 바라봐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나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당분간은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환율도 이제 달러라든지 위안화인데 물론 달러가 요즘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그때 달러보다는 앞으로 일본의 원화가 더 좋다. 원화가 더 좋다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아니라 일본의 엔화죠. 일본 이제 엔화가 올라가는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달러를 사셔도 되지만 달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1330원, 40원이 연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1350원 정도 올라가서 정말 올라가면 7, 80원 여기가 꼭지예요. 먹을 수 있는 갭이 적어요. 그렇지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내가 그래도 중국이 만약에 이제 붕괴되면 이제 달러는 더 올라가겠죠. 그때는 당연히.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도체도 지금 조정 들어갔고요. 다른 것도 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그럼 떨어질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느냐? 많게는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2600에서 2200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세요. 그때. 그러면 주식은 조금 더 조정받으니까 그때 들어가고 그럼 부동산은 언제 좀 좋아지냐.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지금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동산 언제 좋아질까요? 했을 때 내년 빠르면 하반기고 좀 늦으면 이제 2025년 이후 그런데 2025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헝다그룹 에버그랜다라고 하죠. 헝다, 이게 부동산 큰 회사였죠. 그리고 완다도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완구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벽개원이 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컨트리 가든에 중국말로는 이제 벽이 비니까 비구이 원래는 지금은 뭐 언론에서는 비구이 위안 이렇게 나오는 비구이 위엔이죠. 중국식 발음은 위엔. 비구이 위엔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비구이 위안이 지금 이 회사들이 거의 뭐 1, 2, 3, 4, 5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빈집이 1억 채가 넘습니다. 1억 채. 그런데다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뭐 말로는 21%지만 실질적으로는 45%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뭐 반이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야?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디플레가 지금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디플레가 마이너스로, 그것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몇 가지만 봐도, 아, 중국이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게 주식이고, 그 다음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영향을 끼칩니까? 중국 부동산이 폭망을 하는데 자금 이탈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국에 투자했던 미국이라든 전 세계 유럽 자금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잖아요. 자금 회수를 못하니까 폭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또 한번 출렁일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보면 중국 위엔화하고 우리 원화가 거의 연동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위엔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그러면 원화 가치도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부동산 이 금리가 떨어져야 우리나라 부동산이 살아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 자금 빠져나간다든지 또 중국에 투자했던 부동산 그 자금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집값은 덜 하락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물론 저는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예전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중국이 멀쩡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붕괴되니 그렇게 꼭 정신 나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냐,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 시진핑이가 너무 헛지랄을 해서 중국을 모든 인민들 공동부유라고 해서 물론 중국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자체부터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려면 북한처럼 부동산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땅을 뭐 장기 임대 50년에서 뭐 100년 임대를 해서 차라리 방법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중국 땅은 정부 소유고 지방정부나 정부 소유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자본주의처럼 지금 중국의 땅을 있잖아요. 개인한테 다 매매를 할 수 있게 팔 수 있게끔 하면 중국 부동산 살아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은 어차피 국가 거니까 건물만 지는 거 지상권만 사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증여 같은 거 집은 뭐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또 몇십 년 지나면 낡고 그러는데 땅을 갖고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면 중국 부동산 경기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땅은 정부에서 다 갖고 있고 껍데기 위에 건물만 지금 해서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고 디플레이션 오니까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빈집이 많은데 지금 쌓여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은 또 부실을 떠안으니까 문제가 되고 다 이런 게 경제 상황에 연관성 있게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건 미래에 대해서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망한다? 그래.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겠네. 특히 중국하고 연관성 같이 사업하는 회사가 더 문제가 되겠네. 그럼 그 회사 주식 안 사야 되는 것이고 중국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지금 2차전지는 중국이 뭐 최고로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중국 내에서고요. 그리고 중국은 LFP 배터리 그쪽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삼원계 쪽이 아니고 그리고 전고체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각광을 받겠지만 그런데 지금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탁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동안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가 잠시 반도체 돌았다가 지금은 초전도체 주로 가는데 초전도체는 지금 투기성, 작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작전 세력이 개입을 하게 되면 뭐 실적이든 앞으로 미래 가치든 이런 거 안 보고 자기들 자금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끌어올리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주식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이런 거는 섣불리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부동산 시장 때문에 중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주식시장에 당분간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아울러서 부동산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쯤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여유가 없이 은행에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일단 올해는 하지 마세요. 올해. 주식도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2년, 3년, 뭐 4, 5년 들고 갈 거야. 그럼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돼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6만 뭐 6, 7천 원, 원래 저는 6만 8천 원 이하 정도면 사라 그랬는데 조금 6만 5천 원에서 더 떨어지면 6만 2, 3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사고 싶어도 조금 더 기다려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고, 부동산은 언제 살아나느냐? 내년 선거 지나야 되고 이자가 떨어져야 되고요. 세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살아납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변수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시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한 2, 3개월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